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이 논어의 옹야편 5번째 문장을 또 해석해 드리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 드린다면, 자왈 해야 기심삼을 불이인이고 기여 즉 이를 지언 이이라 나오는데요. 오늘 문장이 좀 간단하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참고 삼아 마음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회자는 아내를 말하거든. 아내. 쉽게 말해서 옹야편 28문장 중에 14번째 문장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건데, 오늘은 이제 자기가 아주 신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랑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제자, 공자의 많은 제자 중에 아내만큼 이 공자 아끼는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에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통곡할 정도로, 이제 공자가 4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하면 참 아이러니컬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꼈던 제자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아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자왈이니까 공자께서 말씀을 아내를 어떻게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 아내 기심, 그 마음, 이 기자는 이 아내를 뜻하겠죠, 그렇죠? 아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니? 삼월이란 말은 3개월 뜻하겠죠. 근데 여기서 3월이란 말은 뭐 단지 3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좀 긴 세월, 3월이라면 얼핏 생각나는 거는 우리 한 계절이 이 12달 중에 4계절이 있고, 한 계절이겠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석 달 정도 한 계절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3개월, 한 계절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입에 대지 않았다. 인의 입에 대지 아니했다. 즉, 그 마음이 한 계절이란, 자, 어떤 실천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똑바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런 행동이 3개월 동안 항상 한 번 정도 입에 될지언정 3개월 동안 내내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게 나온 이제 위자가 위배할 위자인데, 한편은 떠나가다, 달아나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를 짓자라고 서로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대구 형식으로 본다면, 이르다, 도달하다,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짓자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떠나다, 달아나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즉 인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냐,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즉 우리가 요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따지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 덕에 대한 마음, 뭐 어진 마음.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를 그 단 단어로 풀이하는 거 보면 극기복례라 하는데, 극기복례, 즉 극기, 나를 이기고 복례, 애를 돌아가는 것, 복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마음에 관계되니까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얼마 동안?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딱 3개월보다는 그냥 뭐 오랜 기간 그런 뜻이겠죠. 오랜 기간. 그러나 이제 뭐 한 번 정도는 입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 남을 여자잖아요. 남을 여자인데, 그러고 보면 이제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즉 일월 지 도달했다. 어디에? 언은 만에는
이 어조사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거기에 머물었다. 어디에 시자는 이제 인에 머물었다. 인에 도달했다. 일, 하루, 월, 한 달 정도. 좀 비교되죠. 아내는 3개월 동안이나 그 인에 그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냐고 마음속에 풍분히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은 하루 또는 한 달. 그래도 인이라는 개념에 공자가 말하는 그 극기복례 인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한데 나머지 사람은 한 하루라도 머물렀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아내는 3개월 동안이나 그 마음을 떠나지 않냐고. 인에 대한 그 마음이겠죠. 인이란 그 마음이 떠나지 않냐다. 라고. 요거는 이제 이라는 말은 일뿐이다 라는 의기조사를 보면 되고요. 즉, 그 마음이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아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빈낙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빈낙도. 빈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가난할 빈자잖아요. 가난한 것을 아주 편안하게 여기고 낙도,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그래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굶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즐겼다는데, 그러다 보니 못 먹어서 일찍 죽었나 모르겠지만 32살에 죽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만큼 아내가 인에 대한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는데, 한편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는 역시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1년 내내, 10년 내내 한 번도 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봐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 인에 대한 마음인데, 우리는 작심삼일을 그는 마음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을 먹은 게 3일밖에 안 간다. 근데 여기는 하루 1월이니까 하루보다는 3일 간다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들고 싶은데, 애들 교육시켜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그래 공부하겠다 하는데, 해보면 3일밖에 안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3일밖에 안 간다고 얘기를 등등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는다라고 하면 3일 지나면 또 술 먹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나는 원래 계획을 3일만 세우면 되겠죠. 그쵸? 나는 술 안 먹겠다고 3일만 세우면 진짜 그 작심삼일이 비반은 안 듣겠죠. 그쵸? 3일 지나면 또 나는 3일을 또 하겠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석 달 열이라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1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한 달에는 그렇게 세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이제 해지는데요. 저는 한편은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작심삼일밖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업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는 이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육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권 이목구비로 해가지고 보는 대상이 있을 거고, 이 대상에 대해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하는데. 누구나 유권과 육식이 있지만, 이 대상은 바깥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냐면, 항상 그대로 있지만 요 업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꽃이라도 장미꽃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쁘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나의 업식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이러한 시계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계에 대한 바꾸면 내가 잘 안 고쳐지는 것은 자꾸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업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자아 비판을 하나요. 나는 왜 그렇게 작심삼일밖에 안 되겠냐라고 비판을 스스로 한다면 자아 비판한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나의 업식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연습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 그거는 또 한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육군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목구비인데 그 대상이 나한테 보이는 대상들은 어떠면 나의 인연법에 의거 내 앞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식감에서 어떤 대상은 다 나한테 인연으로 있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한테 어떤 공부거리를 삼으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나 인연법에 다가온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인연은 누가 준다고요? 이 대자연에서 준다면 이런 인연은 운영 책임은 내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인연법이 나타나는데 그 어떻게 운영은 내가 잘못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작심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식을 바꿔야 돼요. 식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그만큼 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를 알면 됩니다. 섭에 대한 깊이를 알면 그러면 이제 일단 알고 지나가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내가 어떤 모순이 있다면 그런 모순에 대해서 알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르게 간다고 했는데 횡단보도를 바르게 긋겠다고 마음을 먹은데 어느 순간 횡단보도를 바르게 안 걸으면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바르게 걸어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심삼일을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이제 점점 식을 한번 바꿔보면 그런 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되면 쉽게 작심삼일에 대해서 비판을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너무 길게 또 세우지 말고 누가 그런 말 하겠죠. 나 3일 동안만 한번 해보겠다. 석 달만 동안 한번 해보겠다. 석 달만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공작 아끼는 제자 아내만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게 잡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끼는 제자 아내가 그만큼 인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은 하루나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석 달이나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상당하게 아끼는 제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내세울 때
그런 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석 달 열흘 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자가 모여들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쉽게 세상을 나갈 때 좀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옹야편 이 5번째 문장을 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